자, 이번에 현대소설이고요. 우리 처음부터 필요한 부분 중요하게 체크하면서 읽어봅시다. 보세요. 자, 앞부분에 이 국민학교 2학년인 나. 이 시작부터 조금 중요한데, 음, 일단, 음, 1인칭 서술자의 소설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어떠니? 국민학교 2학년이고, 이 걸기 대회를 걸고 대자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뭐 걸기 대회가 열릴 때마다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외국 사람들한테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 멧돼지, 읽다 보면 중간에 나오긴 합니다만, 멧돼지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지. 이건 그냥 메시지잖아. 메시지죠? 네, 메시지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밝혀지는 게 이건 1인칭 서술자 나에 의한 소설인데 지금 나는 어린아이고 자 그리고 지금 성격이 좀 어떠냐 당연히 어린아이다 보니까 상황 판단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쵸? 좀 미성숙한 상태다. 어려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멧돼지를 왜 보내?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지. 음. 자, 이제 그래서 지금 나에 의한 그런 어떤 서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나의 이 어린 소견에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 나오잖아.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다. 그렇게 보내주면 나라 안에 멧돼지가 다 씨가 마르지 않나? 막 이러면서. 왜 그 귀한 멧돼지를 보낼까? 그리고 그 먼 나라로 대체 무슨 수로 어떻게 보내지?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나라는 아이가 아주 지금 어린 아이라는 거 그리고 이 판단도 미숙한데 그런데 또 어린 나에게 어떠니 지금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호기심이 좀 많은 그런 아이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멧돼지 보내기가 몇 번이나 되풀이 된 다음에 혈서 쓰는 게 시작이 된대요. 이런 얘기 보이죠? 그렇게 검정색 학생복 차림의 청년들이 이제 막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가서 손가락을 깨물고 뭐 그렇답니다. 혈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음. 자, 그쯤에 좀 진력이 날 대로, 그러니까 좀 지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루한 이제 내 친구 녀석들, 그부 녀석들이 나를 향해 좀 눈짓을 보내요. 음.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전에 우리 집에 가까워서 예전에 몇몇 친한 친구들을 데리고 광장을 빠져나와서 그렇게 이 결기대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던 때문이었다. 라고 해서, 눈짓을 보내는 거, 이유가 뭐야? 도망가자는 거잖아. 좀 도망가자는 신호.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도망쳐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음. 자, 근데 여기에서 새롭게 연단에 오른 그 청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청년의 모습이 내 발목을 꽉 붙잡았다. 자, 이랬거든. 뭐 읽다 보면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 무슨 얘기니? 너무나 인상적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되지. 본 듯한 사람인데? 뭐 이런 거죠. 본 듯한 얼굴이야.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에 보면 이렇게 있어. 염색한 군복을 걸친 그 모습이, 뭔가 좀 눈에 익어 보여요. 음. 그렇게 보기 드문 열혈 애국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음. 막 박수갈채로 광장이 떠나갈 듯 요란해졌고요. 음. 내가 잘못 봤나? 이제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광장을 벗어나게 된 거죠. 음. 지금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내 형이, 상권이 형이 열 손가락에 핏물이 밴 붕대를 칭칭 감고 식당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나는 기절할 뻔했죠. 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애국 청년이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졌습니다. 이 창권이 형이 지금 위에 남았던 그 10살 애국 청년이었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는 형이 돌아오면 막 이렇게 욕바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욕바가지를 꺼내들 엄두도 내지 못했대. 음, 좀 넘어가 볼게. 자, 이렇게 이런 지점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역전 광장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이런 뭐 걸기 대회가 계속 벌어졌고요. 덕분에 형의 상처난 손가락들도 좀채 아물 새가 없었대요. 자, 이거 무슨 얘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걸기 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 형이 나가서 혈서를 썼다는 얘기잖아. 자, 그리고 이런 건 지금 권력층에 좀 이용당하는 모습이라고 해줘야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걸기대회가 있을 때 이렇게 애국 청년이 나서서 뭐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분위기를 끌고 가는 이러한 역할을 좀 했어야 했고, 이제 그렇게 좀 동원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일반 사람들 중에 자기 쪽에서 무언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면 이렇게 불러다가 시키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좀 뭐, 권력층에서 좀 이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얘들아.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음. 이제 그렇게 엄마는 역마살이 뻗쳐 하고 많은 날들을 밖으로만 나대는 형의 발을 묶어 식당 안에 주저를 앉히려는 그런 노력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것에서 이 형에 대한 엄마의 태도를 알 수 있죠. 지금 형의 지금 모습에 대한 이 엄마의 태도.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반감이지 뭐. 자, 그렇게 중요한 일로 사람만 만나러 간다고 하면 꼭 저녁에 창건이 형이 고등학생으로 변해서 돌아왔대요. 방금 새로 사입은 것 같은 빳빳한 학생복에 학교에 교표까지 붙이고 학생모 차림을 하고 있는 건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이어서 할 말을 잃고 말았대요. 그러면서 나는 가짜배기 나이론 고등학생이지 이렇더래요. 그래서 창건이 형의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가짜 고등학생 역할이에요. 알겠죠? 정부의 일에 동원당하는 중이지. 자, 그런데 형은 자신의 그런 행동에 자부심이 있어. 교표에다가 정성스럽게 막 광도 내고 그래. 그래서 이건 형의 좀 자부심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좀 좋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 자기가 막 광도 내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내 눈에는. 이게 실제 그 문제의 답이기도 했고 그렇지. 그런데 형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닦고 또 닦아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닦고 또 닦아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한 좀 자부심을 느끼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음. 그리고 이제 잠깐 그 앞부분에, 혹시
전혀 감이 안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말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한테, 그 형이 나한테 고등학생 흉내를 내고 댕기라고 했어 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형이 이걸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은 아니잖아. 이렇게 좀 일반인을 좀 정치적인 일에 이용했다는 거고요. 이런 것은 당연히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고, 그 주체, 우리가 뭐 권력자라고 할게요. 이런 권력층의 좀 부조리한 모습이죠, 얘들아. 알겠죠? 그리고 이제 형은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이제 다음번 골기대회는, 내가 또 뭔가 앞에 나가서 낭독까지 맡아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자기가 맡은 역할이 혈서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막 자랑스럽게 밝히고 뭐 그러고 있었답니다, 형이. 음. 자, 이제 그렇게 중략 이후에 좀 안타까운 얘기죠. 이제 이 형의 그런 활약은 오래 가지는 못했다라고 했고요. 또 어느 날 시위대 선두에 형이 섰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 자기가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철조망을 좀 타넘어 버렸고, 그래서 그 shepherd의 공격을 받아서 막 살점이 뜯겨 나가고 인대가 끊어지고 중상을 당했죠. 그렇게 불구의 몸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형의 몰락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형의 비극이죠. 음. 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엄마는 그렇게 기우뚱거리는 걸음걸이로 계속 식당을 서성이는 그 조카를 눈엣가시로 알고 계속 박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형은 시골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혔고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 금장 회중시계를 보여줘요. 그쵸? 나한테 평소에는 이제 잘 보여주지도 않던 이 금장 회중시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음, 그렇게 전쟁 기간을 통틀어 형의 수중에 남겨진 유일한 전리품이었다. 자, 그렇게 마지막 내가 형이 옳았어 라고 얘기해 주거든. 그런데 이건 정말 진심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형이 옳았어 이러면서, 자, 멧돼지가 아니라 메시지가 맞는 말 맞아. 내가 우긴 건 잘못이었던 것 같아. 뭐 이런 거잖아요. 형이 말한 대로 메시지라는 발음이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메시지가 맞는 말이야, 형이 옳았어 라고 하는 거, 어린 나의 시선에서는 이런 정도가 형을 좀 위로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형을 위로해주면서 이제 우리 본문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그 문제 좀 보고요. 좀 추가적인 얘기 해볼 수 있으면 해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인데, 이렇게 이야기 내부 인물이 중심 인물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답이죠. 이야기 내부 인물 누군데? 나. 중심 인물 누구지? 형. 이렇게 형의 행동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 밝히는 거 맞잖아. 자,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나는 그 걸기대회가 끝나기 전에 친구들과 도중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쵸? 음. 그래서 나한테 눈치를 보내고 도망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 자, 나는 창건이 형이 결기대회에서 혈서를 쓴 사실을 엄마를 통해 들었다. 아니죠? 엄마와 나가 보았다. 이렇게 됐잖아요. 지문 속에. 자, 이렇게 열혈 애국 청년 노릇한 거 맞고, 그렇게 식당에서 일할 시간 없어진 거 맞고, 결국 퇴원 이후에 엄마의 노골적인 박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를 결심한 거 맞고, 엄마는 그 애국 학도로 행세하던 그 자체 못마땅하게 여긴 거 맞잖아.
자, 기억에 대한 이해. 자, 기억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다가 말았던 그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그 금빛의 교표였습니다. 왜 너무 번뜩였던 거니? 일단 가뜩이나 새 건데 계속 닦고 닦아서였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탈이다라고 내가 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지금 형은 고등학생 행세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내 눈에는 너무 반짝이는 게 오히려 너무 가짜 같은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새 것으로 보여서 뭔가 좀 걸릴 것 같다는 나의 생각인 거죠. 자, 마지막 37번인데요. 그 선택지 내용 좀 읽어볼 테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지 보세요.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나는 멧돼지야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걸기 대회가 좀 우스워지는 거죠. 그죠? 희화가 되는 거 맞고요. 또 좀치 아무 새가 없는 손가락들, 자, 이런 거. 표면적으로는 애국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이 형은 권력층에 좀 이용당하는 인물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또 고등과 학생 흉내를 내고 댕기라고 지시한 것들은 대중들을 속이는 권력층의 부정적인 면모다. 가능하지? 그치? 자,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가 중상을 입은 비극을 통해 권력층에 편승하려고 했던, 이제 이렇게 표현 가능해, 얘들아. 그런데 편승하려고 했으나 결국 그것이 부질없는 욕망이었다라는 것을 결국 중상을 입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됐잖아, 얘들아. 이 마지막에 유일한 전리품이었던 회중식에는 전쟁 시기에 애국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청관형이고 신념을 지키지 못했니? 오히려 애국학도로서의 신념을 다했죠. 그쵸? 다한 창권이용의 고뇌? 아니, 오히려 비극적인 말로를 드러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 소설은 얘들아, 조금 짧은 소설이어서 전문을 좀 다 읽으면 뭐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이기도 해요. 일단 이 소설에서는 결국은 이 전쟁에 좀 동원된 그런 좀 어리숙한 성이 나오는 그런 소설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좀 일반인을 이용해서 대중을 기만하는 그런 권력층을 좀 비판하는 그런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열혈 애국 청년이라고 했던 그 역할을 맡은 자가 뭘 얘기했니? 이 북한 타도 뭐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전쟁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 것인지 그런 것을 좀 풍자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고전소설로 갈 거고요. 보세요. 음. 뭐, 고전소설은 뭐 언제나 재밌지 뭐. 저 재밌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앞부분에 좀 보세요. 이런지 좀 체크해보자. 전생의 부부였던 남해 용왕의 딸하고 또 동해 용왕의 아들은 금방울과 해룡으로 환생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각각 용왕의 딸과 아들이었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영웅 일대기적인 그런 구조로 연결해 보면 이런 게 좀 남다른 혈통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런 말들도 가능하죠. 결국은 이 천상계의 존재가 이제 지상으로 이렇게 인간이 되어 탄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적강 모티프다. 이런 말도 가능하고. 자, 근데 이제 해룡이, 이제 그렇게 해룡은 남자 주인공인데, 이 해룡은
피난주 중에 부모랑 헤어져서라고 해서 이런 것도 영웅일대 기적 구조에는 나타나는 뭐다? 어릴 적 시련이죠. 자, 이렇게 부모랑 헤어졌는데 이 장삼과 변 씨의 집에서 자라게 된대요. 그래서 장삼과 변 씨는 양육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좋은 보호자는 아니었죠. 음.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볼게. 자, 본문에서 이런 거. 해룡한테 방아지를 시켜. 자기는 소룡, 자기 아들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자고 해룡에게는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는데 방아지를 시켜. 그렇게 밤새도록 방아를 찧어야 하는데 얇은 옷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이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작하는 그 본문에서 이렇게 양육자로부터 고난이나 시련을 겪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밤에 아주 추운 날 방아도 찧고 막 그래야 돼. 누가? 우리 남자 주인공 해룡이가. 자, 이제 그런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방안이 갑자기 대낮처럼 밝아지고 더워지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나가보니까 그 밤에 못다 찌운 것이 다 찌어져서 담겨 있는 거야. 방안은 너무 더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린 이런 지점을 좀 비현실성이 드러난다. 전기성이 드러난다. 자, 이렇게 표현해. 자, 그런데 이제 너무 이상해서 방안을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북만한 뭐 방울 같은 것이 있더라는 거야. 음. 그리고 이 줄거리를 통해서 지금 원래 전생의 부부였다가 저 이렇게 각각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미리 알고 가자면 이 북만한 방울이 있더라. 자, 금방울이죠. 음. 자, 금방울은 그래서 좀 비범한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잡아보려고 했는데 잡히지도 않고 자세히 보니까 금빛만 가득하고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향이 가득하더래. 음.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금방울과 관련된 좀 초월적인 그런 분위기. 뭐 여전히 비현실성 맞고요. 자, 근데 이제 아직은 잘 몰라. 무슨 일일까?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치만 이제 기쁘죠. 왜? 따뜻하니까.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아침입니다. 아침이 늦도록 잠을 잤죠. 음. 자, 이때 변씨 모자는 이제 춥죠 뭐. 뭐 추워서 잠도 잘 못 자고 있다가 밖으로 나와 보니까 너무 춥더라. 그래서 변씨가 해룡이 죽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대. 음. 자, 이제 그렇게 문틈으로 방안을 봤는데 벌거벗은 채 자고 있다는 거야. 가뜩이나 추운데. 음. 그리고 그 해룡이 자고 있는 그 사랑채 위에만 눈이 하나도 없고 더운 기운이 연기처럼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 음.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일단 어떤 거냐면 두고 보자라고 한 거야. 그렇게 해룡이 놀라서 일어났고, 자, 해룡은 놀라서 잠에서 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을 쓰려고 하는데 광풍이 일어나면서 또 역시나 반 시간 채 안 돼서 눈이 다 이렇게 눈을 쓸어 갔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속 비현실성입니다. 자, 해룡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나 라고 해서 해룡은 뭘 짐작했을까? 여기에서 금방울이구나. 그치? 자, 금방울의 도움을 좀 짐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변씨는 까닭을 모르지. 그래서 변씨는 까닭을 모르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쟤 왠지 집에 오래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건네는 거야. 자, 묻긴 A. 자, 가군이 돌아가신 뒤에 우리 집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구호동에 우리 집 논밭이 좀 있는데, 근래에 호환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좀 다치게 해서 지금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묵혀둔 지 꽤 됐다. 네가 그걸 좀 일구어라. 그렇게 너 장가도 좀 가고,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누가 어떻게 이해해줘야 하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버려진 땅이 좀 있잖아요. 그쵸? 자, 버려진 땅에서 뭐 하라고? 농사를 좀 지으라고. 지을 것을 요구하는 건데,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도가 뭔지 알잖아요. 이 말의 진짜 의도 뭐예요?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잖아. 내보내려는. 뭐 혹은 죽이려는 이래도 되고요. 음, 그런 의도가 담긴, 그런 계략이 담긴 말이지, 그치? 음.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해룡은 웃으면서 말해요. 내 사람의 목숨은 뭐 하늘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라고 해서 좀 운명론적인 태도를 드러내면서 갔어. 해룡이는 끝까지 어떠니 공손하게 대답하고 어디로? 구호동으로 갔지. 거의 다 왔죠. 자, 갔더니 정말 그 상황은 좀 열악하더래요. 초목은 아주 무성하고 뭐 그렇더래. 자, 그래서 일단 등나무 넝쿨을 들고 들어가 봤더니 호랑이와 표범 이런 뭐 야생동물의 자취만 있고 인적은 아예 없더래.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밭을 좀 갈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 이마가 흰 칡범이 주홍색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또 위기가 닥칠지. 음. 근데 끝이 아니야. 또 서쪽에서 호랑이가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또 달려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자, 해룡의 위기를 나타내 준 거야. 음. 자,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누가 나타나? 금방우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우리 달려가서 들이받고 구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금방우리 우리는 또 한 번 이 해룡이의 위기에서 구해주었구나. 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뿐만이 아니야. 이렇게 또 밭을 막 굴러다니면서 그 넓은 밭을 다 갈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저 해룡이가 너무 기특하게 여기고 막 고맙다고 얘기도 여러 번 한 거지. 근데 금방울은 사라졌고. 음. 자, 한편 집에서 변씨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아, 죽었겠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해룡이가 호랑이 두 마리나 끌고 들어온 거지. 음. 그러니 어때? 기뻐하는 척하며 해룡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끝까지 해룡이는 칭찬에 감사하고 방으로 들어와 보니 금방울이 먼저 와 있게 됩니다. 재밌죠? 재밌는 소설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읽고 나서 내용 보면 위글에 대한 이해로 틀린 걸 찾아라는데 변씨는 소룡에게 잠자는 해룡을 깨우라고 지시했니? 아니잖아. 슬쩍 가봤더니 자고 있길래 그냥 다시 나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깨우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요. 나머지 내용들 자연스러운지 보세요. 변씨는 해룡을 도운 것이 금방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 얘들아, 지금. 모르고 있는 거 맞고. 해룡이 밤에 방아질 하다가 추워 방 안으로. 그래, 방아질 하다 밤에 하다가 추워서 방황은 맞고. 금방울을 보고 어땠니? 신통해 한 거 맞고.
금방 우리 먼저 사라졌고, 먼저 도착한 거 맞고요. 자, A. 선생님 문제, 너희들은 가서 보세요. 자, 묶인 A가 어딘지. 자, A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 해룡이 설득하는 거. 너 가서 농사 지으면 안 되냐? 자, 이거 얘기했던 그 지점이잖아. 그럼 그 지점에서 지난 일에 대한 책임 전가를 했니? 손해 언급했나요? 넌 뭐 하는 사람이냐? 역할에 대해 의문 제기했니? 자기가 제안한 바가 너가 땅을 갈면 그렇게 가산이 늘어나면 너 장가도 가고 우리도 좋겠지. 자기가 제안한 바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 맞잖아. 마지막. 자, 해룡의 그 첫 번째 위기부터 해서 그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인데요. 뭐 안 어렵지 뭐. 자,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해룡의 큰 위기 뭐라고 불래, 얘들아? 그 지문에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건데요. 그 날씨가 너무 추웠고 추운 날씨에 뭐 하는 거? 그 방아 찧어야 하는 그거지, 얘들아. 추운 날씨에 방아 찧기 이거. 자, 이제 그런데 위기 극복했잖아요. 이거 뭐 쓰지 않아도 내용 알 것이고. 해룡의 두 번째 위기 물어볼래, 얘들아. 구호동에서 있었던 일, 그치? 구호동에서 이 호랑이 만난 거.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기억은 집에서 얼어 죽게 될. 디귿은 구호동에서 짐승에게 해를 입게 될 거 맞아요? 네. 자, 이 둘 다 묶어서 모두 해룡에게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던 상황. 맞니? 맞지? 자, 니은은 장차 해령에게 화를 입을 걸 염려한 변씨가 디귿을 계획하는 계기가 된 거 맞니? 맞죠? 그쵸? 자, 어, 니은을 보고 나서 지금, 무언가, 이제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해놓고 이렇게 구호동으로 보내는 거, 이런 거. 디귿을 계획하는 거 맞잖아. 그리고 이 니은, 리을 이런 것들이 금방울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 모두 과정에서 해룡은 겉과 속이 다르게 자기를 대하는 변심. 여기까지 어때? 맞아. 그치? 겉으로는 걱정이 된다, 막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잖아. 내가 너를 보내는 거 정말 걱정돼. 이런 식의 말들. 그런데 그거 진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는 거 맞아. 그런데 그걸 눈치채고 반발하니? 여기가 아니잖아. 아시겠죠? 그렇게 답은 5번이 됩니다. 이해됐나요?